구글로 맛집을 찾았는데 내비를 찍어보니 20분씩 나와서 또 다른 맛집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신 적 있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절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동선상에 있는 맛집 찾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평점보다는 리뷰수가 훨씬 더 중요한데 구글 맛집은 리뷰수가 많은 순서대로 결과를 정렬할 수가 없고 평점은 4.3 이상, 리뷰수 300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필터링 조건을 걸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현실적인 단점은 조건에 만족하는 맛집을 찾았더라도 막상 내비를 찍어보니 동선의 반대 방향에 있거나 그 맛집을 가기 위해서 시내 안쪽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생기다 보니 배고프고 귀찮아서 또 다른 맛집을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 방법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적지는 하남 스타필드고요. 스타필드는 사람도 많고 밥이 더럽게 비싸니까 그 전에 핸들을 꺾어서 맛집에서 밥값을 한번 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패널에서 카카오맵을 열어주고 오른쪽에는 구글 지도를 열어줍니다. 만약 폴더를 쓰시는 분이라면 제 멀티태스킹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목적지는 하남 스타필드. 안내 시작을 누른 다음에 먼저 이 목적지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맛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선을 따라서 하남 스타필드 앞까지 갑니다. 여기 있는 식당들은 제가 하남 스타필드 도착하기 직전에 핸들만 꺾으면 갈 수 있는 동선이 최적화된 식당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장이 1000개가 넘는 만두집 미사점이라는 곳이 있네요. 얘를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구글 지도에서 검색해줍니다. 4.4에 1200개. 여기 가겠습니다. 도착지로 바꾸고 구글 지도 닫고 오늘 영상 끝! 이걸 확 줄이면은 전국의 레전드 맛집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데를 가면 맛을 제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높은 재료 회전율과 바글바글한 사람들 속에서 밥을 먹는 감성만큼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찍고 큰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밥을 먹을 건지 아니면 큰 도로를 빠져나와서 도착지 지점 근처에서 밥을 먹을 건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동선과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런 식당들이 타겟입니다. 유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극단적으로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즐겨찾기 저장수가 확 늘어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즐겨찾기의 수의 기준은 대략 한 500개 정도라고 하고 구글 지도로 넘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카카오맵에서 즐겨찾기가 500개면은 구글 맛집의 리뷰수는 거의 100% 쌓여 있습니다. 구글 맛집이 리뷰수 많은 순서대로 정리를 못하는 것과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카카오맵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점을 확인합니다. 사실 이런 집 앞에 있지도 않은 맛집을 보통 혼자 가시진 않을 테니까 그냥 옆에 계신 여자친구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야, 여기 평점 몇이냐? 리뷰수 몇 개야? 야, 근데 뭐 팔아? 구글 평점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평가표입니다. 3.7 이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믿고 거릅니다. 3.8에서 3.9는 맛은 있으나 가성비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고 서비스 등 뭔가 하나가 아쉬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가족끼리 갔을 때 욕먹지 않고 무난하게 먹기는 좋지만 막 지나고 나서 막 다시 생각날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4.3에서 3.5 이쪽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점수대인데 가성비가 일단 평균 이상으로 보장이 되면 뭔가 생각할수록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그 뒤에 음식이 조금 생각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 레전드 맛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콜라주나 리뷰 이벤트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맵으로 찾고 구글로 리뷰수랑 점수까지 봤으면은 이제 뭘 파는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만두집이고 식당 이름이 예를 들어 뭐 칼국수다, 보리밥, 쭈꾸미다 이러면은 여자친구분한테 점심 칼국수 괜찮아? 그럼 바로 목적지 바꾸고 그냥 핸들 꺾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는 평점 리뷰수 제외하고 사진 한 장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집을 찾는 의사결정이 엄청 빠릅니다. 오로지 평점 4.3 이상, 리뷰수, 식당 이름 이것만 보고 5초 내로 판단하는데 실패한 기억은 솔직히 거의 없고 그냥 옆에 있는 와이프가 정말 대단한 녀석이다 라고 말하는 걸 몇 번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식당 이름을 봤을 때 뭘 파는지 예측이 안 되는 식당들은 사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소고기나 스시 같은 걸 팔 수도 있는데 목적지로 바로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맛집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디딤돌 순두부집이라는 곳도 있네요. 4.0.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밥이 먹고 싶어서 국수는 패스하고 이쪽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도 저장수가 많으니까 구글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4.4면은 저는 그냥 아닥합니다. 실제로 이 두 군데는 제가 이렇게 찾은 맛집이고요. 스타필드 가기 전에 몇 번씩 재방문 했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주변 식당들이 저장수가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근데 식당이 느낌이 뭔가 좀 싸할 때 더 디테일하게 파는 고급 과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리뷰수가 많은데 평점이 좀 애매한 경우 최근에 어떻게 변모됐을지 모릅니다. 특히 소문난 레전드 식당들 중에 평점이 낮은 식당들도 간혹 있는데요. 느낌이 좀 싸하다 싶으면 반드시 리뷰로 최신순으로 해서 최근에 다녀간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메뉴에서 메뉴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가격표 사진을 클릭하고 반드시 왼쪽 하단에서 몇 달 전에 촬영한 가격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12,000원인 줄 알고 갔다가 15,000원이면 바로 마상이거든요. 만약에 구글 지도를 봤는데 메뉴판도 없고 최신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대망의 네이버 블로그로 갑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가격표가 아주 친절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고 음식점을 검색한 다음에 뷰로 들어갑니다. 옵션을 1개월로 하거나 글이 좀 부족하면 3개월까지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글을 읽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가격표 사진이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고 따끈따끈한 최신 음식 사진도 한번 봐줍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여행지 맛집을 검색하는 신박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목적지 맛집, 뭐 호텔 이름 맛집, 뭐 관광지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실 텐데, 여기에 키워드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1박 2일. 예를 들어 남해섬 맛집에다가 이렇게 1박 2일만 붙여줍니다. 아니, 제목이 1박 2일 여행 후기인데 음식을 잠깐 끼워 넣으면은 광고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행 코스까지 참고가 될 뿐 아니라 뭔가 젊은 커플들이 나오는데 음식 후기들이 참 순수합니다. 구글 지도, 카카오맵, 네이버 블로그까지 동원이 된 상황이고요. 카카오맵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5초 이상 경과하면은 모든 앱이 어플이 그렇듯이 현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위치 주변 식당이 아닌 도착지 주변 식당이면은 약간 불편합니다. 실제로 리뷰가 없는 신규 맛집을 완전히 제외해버리는 것도 분명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으로 맛집을 찾아다니고 결론내 찐맛집의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맛집이 아닌 게 절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맛집은 워낙 개인차가 다르고 데이터 예외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쭈꾸미 먹고 애기는 돈가스 하나 시켜주면 되겠다. 이미 주력 메뉴로 장사가 잘 되는데 애기 있는 집 가구를 대상으로 매출을 더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한소반 쭈꾸미라는 식당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한 게 애기 의자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처음 애기 의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같은 원리로 술을 판다고 해서 맛집이 아닌 건 절대 아니지만 딱 들어갔는데 주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딱 붙어있으면은 우리 음식에만 집중하라는 건가? 주력 메뉴가 이미 있는데 보조하는 서브 메뉴가 아니고 작정하고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을 믿고 닭갈비집에 갔는데 특선 부대찌개를 출시했다 이러면 느낌이 싸한 게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상당히 하게 되더라고요. 김치가 맛있는 곳은 거의 100% 맛집입니다. 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잘 만드는데 다른 반찬이나 메인 요리를 못 만들 가능성이 정말 낮습니다. 김치를 처음부터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김치가 너무 맛있다 보면은 분명 고객들이 김치 안 파세요 라는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파는 거거든요. 김치를 판매하는 설렁탕집이다, 김치를 판매하는 칼국수집이다, 100%입니다. 본점과 분점이 있거나 본점을 주변으로 특정 지역에 매장이 10개 정도다. 이런 음식점이 진짜 라이징 스타입니다. 식당이 너무 괜찮으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거 우리 집 앞에 내면 진짜 잘 되겠다. 2개에서 10개 정도일 때가 관리도 잘 되고 프랜차이즈 냄새가 거의 없는 아주 방문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짤의 얼큰이 솜칼국수라는 식당인데요. 다 직영점이고 프랜차이즈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매장마다 평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설렁탕이 15,000원인데 너무 맛있으면 저는 맛집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근데 동일한 조건에 가격이 12,000원으로 내려간 순간 저희는 맛집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골목에 있으면 동일한 음식을 2,000원이나 3,000원 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맛집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입장을 했는데 선글라스를 낀 관광객이 있는 게 아니고 국내 주민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이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와이프한테도 너무 뿌듯한 상황입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내가 산 가격은 최저가가 맞는가? 좋은 생활 가전은 유튜버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